이번 영상은 차트 추세 라인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리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최근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까지 최근의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세 라인의 중요성, 그리고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 주가지수나 종목, 차트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추세 라인이 중요한 이유, 이미 계속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수치가 설정이 돼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녹아있는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 바스켓 매매할 때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죠.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정한 시간에 따른 물량을 매수하는 것. 1시간에 1000주씩을 반복적으로 하루 종일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3분, 8분, 11분, 14분 이런 식으로 3분 간격, 5분 간격, 10분 간격, 20분 간격 이렇게 간격별로 특정 물량을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램 매매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111 이런 단주 매매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이 기술적 부분이 설정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 위치에 따른 매수 매도 물량이 자동 매매되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차트 요소, 이평선이나 캔들 이러한 중에 추세 라인에 해당되는 이 수치를 매매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그리는 부분 우리가 이따가 나스닥과 S&P 500, 코스피, 코스닥도 추세 라인, 지금 현재 중요한 추세 라인을 살펴볼 텐데 추세 라인은 그리는 방법은 이 접점이 가장 많은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접점이 많다는 것,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이 2개보다는 3개가, 3개보다는 4개, 5개가 이렇게 접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리즘이 그 라인대에 설정이 돼 있다거나 또는 그 지점을 매매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라인은 접점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맞춰서 그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나스닥의 일봉 차트와 S&P, 코스피,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를 이렇게 좀 줄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라인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는 게 추세대라는 것과 추세 라인은 조금은 다르죠. 추세대라는 것은 일정한 대칭이 되는 이런 상승 추세대, 그렇죠? 횡보 추세대,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하락 추세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이런 대칭적인, 그렇죠? 이런 대칭적인 부분이 위아래 라인으로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 상승 추세, 횡보, 박스권 추세, 하락 추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가 아닌 한 방향의 위던 아래던 추세 라인으로 오늘은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일봉 차트도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릴 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접점이 가장 많은 2개보다는 3개, 3개보다는 4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접점이 3개가 만들어지면서 최근 지난주였죠. 나스닥.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렇게 머리를 맞고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이렇게 상단 라인을 우리가 하나 그려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추세 라인을 그릴 때 여기는 그러면 붙지 않느냐 이런 라인도 의미가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스스로 그려보면은 여기에도 어떠한 부분에서 분명히 접점이 그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인대를 쭉 그려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라인대에서 만나는 지점 여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음영을
이런 음영을 넣으면은 이렇게 두 군데의 접점이 나오죠. 자, 이렇게 추세 상단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 라인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여기서 뭐 잘 돼서 저점 아래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상승을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개의 라인으로 인해서. 아울러 이 상단 라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 라인, 하단의 추세 라인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점을 찍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네 번 이런 저점을 만들었는데 차트를 이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상단은 저항 라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하단은 이제 지지 라인인데 이런 저점 라인이 당장의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 이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요일 날도 나스닥이 0.97% 어제였죠.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였죠. 당장 나스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라인을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런 추세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라인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 아울러 상단에서 그렸던 이 라인 또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나스닥이 지지가 나와서 이제 다행히 잘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이 라인이 저항이 돼서 돌파가 1차적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돌파했을 때는 그 윗부분의 라인까지도 우리는 저항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한번 S&P 500도 한번 볼까요? S&P 500도 이렇게 우리가 뭐 아래쪽에 있네요. 이렇게 S&P 500도 차트를 좀 줄여봐서 이제는 추세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릴 때 그렇죠. 접점이 가장 많게 그려라. 접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도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니까 뭐 이런 매매자들이 이런 라인대를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S&P 500도 이렇게 고점 라인을 일정하게 저항이 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고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머리를 맞고 다시금 또 밀려버렸죠. 그렇죠? 그렇기에 이런 저항 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하단 라인 또한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그렇죠. 접점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인을 그리자. 자, 그렇다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하단 라인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접점을 많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장 많이 만나는 지점에 라인을 그린다는 것이죠. 최저점에서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접점이 두 개, 세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점이 많은 라인을 그려주는 것이 훨씬 더 활용적으로 높고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S&P 500은 하단 라인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라인에서 이제 실망성 매물도 나오고 또 때마침 이 매파적인 연준의 발언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S&P 500도 2.49% 하락하면서 이렇게 쭉 밀려버렸죠.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 금요일 날도 하락이 됐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가장 1차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평선을 제외하고 그렇죠? 바로 요 하단 라인이 이제 다시금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제 저항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다행스럽게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나스닥처럼 이 라인이 이제 머리를 맞고 내려갈 수 있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단 라인은 주가가 이제 계속 밀리는 그러한 저항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단 라인은
이탈 전에는 나스닥처럼 지지 라인, 이탈 후에는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땐 다시 또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추세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코스피 일봉 차트, 저는 이 하단 라인을 지금 계속 코스피에서 그려놓고 있었는데 이 추세 하단 라인 또한 우리 코스피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점이죠. 이렇게 접점이 하나, 둘, 한 3번, 4번, 5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런 라인 때까지 그려보게 되면은 그 라인을 이렇게 목요일날 살짝 이탈했다가 금요일날 완전히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도 주가가 만약에 잘 돼서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죠. 아까 S&P 500처럼 이 라인이 저항이 될 수도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평선을 제외하고 이 추세 라인만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지수가 상승했을 때 이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코스피는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접점이 많은 라인을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 이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탈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라인이 분명히 또 한번 돌파가 나오는지 저항으로 작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세 하단 라인.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일봉 차트상의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오래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 코스피는 많이 봤죠. 이평선하고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주봉 차트상 20주선입니다. 20주선은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갖고 이렇게 저항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라인을 이평선을 보지 말고 라인으로 우리가 그려봤을 때 그렇죠. 접점을 가장 많이 하는 라인을 우리는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주봉상 코스피에서 쭉 상단 라인을 그렸을 때 돌파가 나오고 다시금 아래로 밀리는 그러한 코스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 저항이 됐던 이 라인이 상단 라인이 이제 돌파가 나오고 돌파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그렇죠? 돌파 이후엔 추세 상단 라인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간다면 이제 쌍바닥을 보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코스피에서. 그래서 코스피에서 주봉 차트상 이 라인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좀 주봉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접점이 많은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스스로가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죠. 코스닥도 주봉 차트상 상단 라인을 돌파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최근에도 주가가 코스닥도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돌파를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맞고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야 코스닥이 상승하더라도 주봉 차트상 그렇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깊게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까는 추세대와는 좀 다른 이 추세 라인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나스닥인지 S&P 500인지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는 개별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세 라인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 접점이 2개 이상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그 라인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이 현재 상황인가 또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상승한다면 그 라인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위치인가 이것을 스스로가 한번 계속 판단을 해보면서 여기서 코스피도 주가 상승했을 때 이 라인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S&P 500도 마찬가지 그렇죠. 반면 나스닥은 이제 지지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평선, 차트상의 이평선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추세 라인을 접점이 많은 자리를 그려봄으로써 그 라인이 차트상의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내가 주가지수를 분석할 때든 또는 종목을 분석할 때든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코스피와 코스닥, S&P 500, 나스닥을 살펴봤는데 그 라인은 당장 월요일장부터 어떤 움직임의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 여러분들도 HTS상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하면서 매매 기준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